요번에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죠. 2조 3천억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게 인수를 했다, 뭐 아니다. 이렇게 평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주가로 증명된 걸 보면 좀 비싸게 인수했다. 라는 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포시마크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뜬구름 없는 짓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가 하고 있는 게 북미에서 1위 패션 중고 거래 플랫폼이고 여기를 인수하면 네이버가 현재 진행 중인 이커머스 사업에다가 좀 해외 진출 쪽을 섞을 수도 있고 이게 잘만 활용하면 좀 멀리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땡겨올 수 있는 인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M&A에서 결국에 인수자와 피인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인수자는 싸게 살수록 이득입니다. 당연한 거죠. 피인수자는 비싸게 팔릴수록 이득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인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봐온 바에 따르면 웬만한 상황에서 M&A에서 인수자는 좀 불리합니다. 피인수자가 훨씬 더 유리해져요. 이게 되게 간단하지만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걸 수 있는데 피인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수자가 너네 얼마에 팔래? 주당 얼마에 팔래? 했을 때 본인의 밸류에이션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45불이면 너네 한 55불에 내가 사줄게. 이러면 이 회사는 지금 저평가다라고 딱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당장 즉각적으로 M&A 현장에서 이 회사가 지금 좋게 팔리는가 아니면 싸게 팔리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인수자 입장에서 당장 이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55불에 사는 게 비싸게 사는 건지 먼 미래로 갔을 때 이게 550불 됐을 때 그때 싸게 샀구나 라는 거를 지금 당장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인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M&A를 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인수자가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그런 인수합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봐요. 당장 시장에서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M&A의 자금 자체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거죠.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얘네가 비싸게 사는 것도 2조 3천억을 써야 되는 것도 우리가 최근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환율 문제가 좀 큽니다. 환율이 뭐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100에서 1200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이 1400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하기 위해서 달러를 취득해서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라면 예를 들어서 1달러 취득하는데 요거면 됐는데 이제는 200원을 더 내고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꼬집고 있냐면 진작에 처음 1년 전에 너네가 이걸 인수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인수를 했으면 환율 훨씬 쌀 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측에서는 환율이 오른 것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환 손실보다 주가 하락폭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 자체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얘가 지금 1년 동안 네이버가 거의 60 몇 프로 빠졌는데 지금 산다 해가지고 뭐 V자 반등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도 요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밑거름 삼아가지고 지금 당장 네이버가 하고 있는 내수 위주의 어떤 쇼핑몰 운영 그리고 이커머스보다는 해외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을 넓혀가는 그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지금 원래 사려고 했었던 그 고민하는 동안에 환율이 오른 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 동기간 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맞습니다. 처음에 적정가로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고요. 이게 얘보다 더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환율이 오른 것과 주가가 떨어진 게 어느 정도 맨징이 된다고 봐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요걸 가지고 인수한 돈 가지고 앞으로 이걸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단기간에 증명될 수 있는 것인가가 관건이겠고요. 당장 뭐 올해 뭐 연말에 4분기 동안에 어떤 포시마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 성과를 입증하는 건 어렵겠지만 내년 정도 돼가지고 연초에 1분기 때 포시마크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수익들이 가시화된다면 그때는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달에 사업보고서 나오잖아요.
당장 4분기 내로 뭐 엄청난 수익을 땡겨가지고 이걸 입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쯤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에 우리 포시마크 인수해가지고 미국 북미 시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땡겨왔다. 인수가격 비하면 이 정도는 꽤나 괜찮은 수익이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은 나중에 미래로 갔을 때는 아쉬운 가격이죠. 굉장히 싼 가격이죠. 그리고 이거는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인데 비싸게 인수했다 볼 수 있는데 보유한 달러가 많아서 환율 해칭 방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환율 해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당장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여기서 1,400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환율이 올랐을 때 예를 들어 지금 1,400원인데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라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얘네는 지금 들어간 돈이 단기간에 한 10% 정도 환차익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르면 이걸로 맨징될 수 있는 거고 떨어지면 그만큼 그냥 감안하고 인수를 하는 거고. 지금 인수하는 기업 자체가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해요. 전 실제로 써본 적은 없는데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셀러랑 바이어를 이렇게 나눠 놓고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올려놓고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사진 직접 찍어서 올리고 딜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마련을 해놨고 그리고 쇼핑 시스템까지 운송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무료 인증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거고 약간 언뜻 보면 이 플랫폼 자체를 보면 약간 인스타그램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 올리고 이거 살래 하고 팔고 그 중간에 수수료 떼먹고 저는 요 시장이 그래도 네이버랑 굉장히 잘 엮여가지고 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충분히 지켜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너무 비싸게 샀다 이런 의견도 있을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랑 뭐 주가 떨어진 거 비교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인수한 금액 규모 자체만 봐도 뭐 경쟁사 대비해서 최근에 인수 합병 나왔던 거 보면 비싸게 인수한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선 좀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공포감이 조금 더 더해져가지고 주가가 좀 가파르게 빠진 것 같은데 정말 깔끔하게 빼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 실적이 가시화되는 거를 보고 그때 이제 체념을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자르지 않고 들고 가고 있고 위에서부터 잡고 오신 분들은 지금 자르는 건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능한 현금이 있다면 지금부터 좀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 하락은 아니라고 봐요. 원래 뭐든지 이게 금방 이슈가 터져가지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바로 칼을 잡는 게 아니라 땅에 꽂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막 이거를 강력 매수를 추천은 못 하겠는데 지켜보시면서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앞으로 한 깔끔하게 6개월 정도를 관망하고 지켜본다는 마인드로 매집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가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M&A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 안 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고 결정을 했고 당장은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그리고 주주들에게는 좀 성가신 이슈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인수합병 자체는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인수합병도 아니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수합병이고요. 다만 지금 불안 심리가 좀 많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인다. 그리고 플러스 저는 카카오보다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좀 더 선호합니다. 네이버의 어떤 경영 마인드나 상장 회사로서의 어떤 스탠스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요. 지금 이 코로나 초기 시절에 가격까지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 이후로 쭉 올랐는데 이 올랐을 때 결국에는 언택트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언택트주를 묶었던 이유는 다른 종목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고 비대면 되면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최근에 떨어진 거 보면 이게 뭐 언택트가 아니라 가지고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오른 만큼 지금 거의 반납을 해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 M&A랑 별개로 저는 이렇게 플랫폼을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고 돗자리 깔고 장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특정한 어떤 재화를 생산해 가지고 칩을 만들어야 되고 선박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제조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기업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리만 잘 깔아놓으면 돈이 술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물가 상승 많이 나오고 환율도 많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세상이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물가 자체에 대한 생활에 압박이 받을 때일수록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견고한 실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카카오도 같고 네이버도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 다 매수하는 근거는 사실 저는 뭐 이런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얘네는 인플레이션에 조금 덜 민감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에 덜 민감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단적인 예를 얘기 들어서 해보면 농심이 라면을 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라면은 거의 다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과자를 하나 판다라고 해요. 그럼 얘네가 원래 1,000원에 팔던 거를 물가 상승 때문에 1,200원에 팔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왜냐면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요 가격 올린 거만큼 보다 수요가 줄어들면 이익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걸 올린 이유가 원자재, 그러니까 원재료를 갖고 오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겠죠. 네이버는 어떤가요? 네이버 쇼핑에서 이걸 판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1,000원에 팔든 1,200원에 팔든 결국엔 중개 수수료를 받아 먹습니다. 딱히 이런 인플레이션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글, 뭐 지금은 좀 많이 망한 기업이지만 페이스북, 구글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혹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기업들, 해외에 거점 만들어 놓고 물건 뽑아내 가지고 달러 들고 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장세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게 단기간에 쫙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쫙 떨어지면 장도 쫙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면서 천천히 여기서 횡보를 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400원과 한 1,4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이 가격에 적응을 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리고 세계 경제 대비 한국의 어떤 경제적 퍼포먼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아웃퍼폼 할 때까지는 계속 요 위에서 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달러 잘 벌어오는 기업들 혹은 달러와 인플레이션에 크게 민감하지 않는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잘 살아남겠죠. 여튼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막 길게 보란 말은 너무 진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쯤에 얘네가 말했던 단기간에 수익성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증명이 돼야 되고 이때 증명이 안 된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 판단이 늦지 않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